열리라는 감성은 이번에는 태양광 비리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비리 의혹이 이번에 걸러졌습니다. 정부가 하는 신재생 사업, 즉 태양광 사업을 호재로 여기고 개인의 이속을 늘리기 위해서 주머니를 채웠다라고 의심되는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된 건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이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다퉈서 자, 먼저 감사 결과 내용부터 좀 함께 보시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비리 의혹,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업체와 결탁해서 특혜를 주고받은 비리 의혹들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8곳, 임직원 250여 명, 차명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태양광 장사를 했다. 정부한테 보조금 받고 태양광 장사해서 전기 만들어서 한전에 팔고. 자, 이러면 안 되죠.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지자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요청했다라고 감사원은 밝혔고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만 상당합니다. 인원수가 상당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결정 라인을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공직기강에 지시를 했다라는 대목도 지금 뉴스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적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리 의혹 사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태양광 업체 청탁한 공무원이 그 회사 대표로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민간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에게 부지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저 부지가 잘 바뀌지 않는 부지인데 공무원이 바꿔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급 공무원 B씨가 유권 해석을 합니다. 결국 과장급 공무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는 청탁을 받고 주선을 했고 과장급 공무원은 불법으로 유권 해석을 해줘요. 용도 변경을 해준 거죠.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대표이사로 그 유권 해석 내린 공무원은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군산시장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 입찰 공모, 사업 참여 조건,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 연대 보증. 그런데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교 동창, 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 조건이 충족 안 되는데 계약을 체결해 줬다는 겁니다. 연대 보증 조건 제시한 금융사와는 계약을 해주셨다. 금융사 변경으로 110억 원 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 제공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정법전. 네네. 왜 이렇게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나 싶었고 제가 사실 취재한 부분도 있었는데 태양광 시설이 한번 폭우가 들이치면 태양광 시설의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기능 불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저도 탐사 보도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 뒤에 이렇게 비리 의혹과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보조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제가 속상하고 저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시골에 노는 땅 있으면 태양광 하라고. 그래서 무슨 태양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태양광을 하면 몇 년 뒤에 지목이 변경이 된대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른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게 필요한데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왜 원전을 고사시키면서까지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가 하나. 그만큼 원전을 대체할 만큼 태양광이 가치가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비리에 얽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감사 결과 나온 거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그 서기관이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 이제 그 정년 퇴직하실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행시 출신의 엘리트 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태양광이 얼마나 먹거리가 됐으면은 정말로 그 전도가 양양한 창창한 그런 엘리트 행시 출신 서기관이 자기의 직을 버리면서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돈이 되는 거였나. 그러니까 태양광에 세금이 녹은 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녹은 거 아니냐.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제2의 햇볕 정책이었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뭐 늦었지만 어쨌든 빨리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 국민들한테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에너지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던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뒤로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전기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먹고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박윤진 의원님.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보조금은 그냥 이코로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혈세인데 국가 정책은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대세는 재생에너지와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서 100%로 좀 가라. 뭐 알리백이라고 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뭐 거기에는 원전은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제 뭐 그 카본 프리 CF100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그 국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원전 비리 수도 없이 많죠. 원전 관련한 산업과 원전 관련한 인사들이 원전 관련한 비리들이 많아서 수사되고 구속되고 처벌받은 적이 많고 또 뭐 태양광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적으로 그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이 들어가고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부적절하게 부당하게 실력도 없고 실제로 뭐 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는 적발을 해내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뭐 기존의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먼지가 묻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털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혹은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리두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걸 위한 어떤 밑밥 깔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RE100 재생에너지 100%로 하기 위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이쪽 에너지를 가지고서 기업을 만들고 경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이런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무역 장벽까지 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은 발맞춰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적할 수 있겠죠. 당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왜 엄정하게 이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 전기요금으로 낸 돈에서 상당수 보조금으로 전용됐는데 이걸 왜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구멍 뚫린 것처럼 허술하게 집행했느냐라는 비판의 대목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RE100,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 좀 깨끗한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을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 개발하고 기술 투자하고 그래서 세계 제1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구축물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저 패널들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대한민국에 저거 못 만들어요. 기술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가격 차이 때문에 저 전부 다 중국 기업들 정말 신나게 해준 사업이 바로 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거기에 그 중국산 패널들을 전부 다 까는 사업에 보조금 줘가지고 저 깔게 해줬죠. 둘째, 인허가를 엄청나게 간소하게 해줬어요. 세상에 그 산에 있는 멀쩡한 나무들을 다 베고
나무를 심는 게 친환경 정책 아닙니까? 나무를 베고 거기에다가 저렇게 패널들을 쭉 설치할 수 있게 해준 거. 이걸 친환경 정책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저수지. 그 저수지에 90%까지 수면의 90%를 저 패널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인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들은 어떻게 오고 거기에 그 수중 생물들은 어떻게 살고 환경 생태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패널들이 저수지나 이런 데 계속 수면에 접촉되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잖아요. 저거 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들을 일체 검토 안 하고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허점들을 비치니까 이것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설치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의 또 이 공직자들의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옵니다. 이때다 하고서 그 예전에 LH가 그 3기 신도시 그 만들 때 직원들이 알고서 다 땅 투기하고 돈 벌잖아요. 똑같아요. 야, 이거 정책의 허점 엄청나게 많다. 신재생 에너지만 하면 무조건 통과되고 돈 내려온다. 그러니까 본인 또는 가족들 시켜가지고 전부 다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게 한 것이 이번에 적발이 된 거죠. 이거는 정책의 실패고 그 무작정 그 한 것인데 이건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정책한다 하시고 아마추어들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해야 돼 친환경 정책, 친환경 에너지 정책 해야지 하고서 정말 제대로 설계를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무책임과 무식함의 전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저 태양광 에너지는 저 원전 에너지보다 한전에서 사줄 때 4배 비싸게 사줍니다. 한전 적자가 지금까지 44조 원이에요. 문재인 정권 들었을 때 한전 흑자가 9조 원이었는데 9조 다 없어지고요. 돈 있었던 거 없어지고 지금 44조 원의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한전이 경영 상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가는 올라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원전의 4배로 사주는 이런 정책을 하는 분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뭐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정책인데 정책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이 말단에 이 뭐 이런 거 해먹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색출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도훈 대변인의 발언도 들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지금 공직기강에 지시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도 의뢰한 부분도 있고 공직기관이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도 좀 보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 판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까요? 일단은 감사원에서는 이제 감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요청을 하면 근데 이제 감사원도 아주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 같은 것들은 아마 잘 돼 있을 거고요.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관련된 사람들 수사해서 그 전모를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이양수 그 수석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나라의 그 장래 대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관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 책임 소재가 규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논란이 됐던 사례 있잖아요. 네. 알선을 해주고 주선을 해주고 용도를 변경해주고 그 회사의 대표로 간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일단은 사후뇌물죄도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직권남용도 될 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법 위반도 되지만은 사기로 받아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죄가 그 겹쳐져 가지고 중형이 처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태양광 민간 업체 그러니까 로비를 하고 로비가 먹혔고 채용도 시켜준 저 업체도 그럼 처벌이 대상입니까? 그거는 뭐 뇌물을 갖다 준 게 될 테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태양광이 뭐가 문제냐면요. 저 패널들이 천년만년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패널들을 또 다시 다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또 환경 오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에 어떤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봉쇄해야 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나무가 뭐 250만 그루가 잘려나가느니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과연 뭐 우리나라가 사하라 사막입니까? 뭐 어딥니까? 그렇게 햇볕이 쨍쨍 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비 한 번 오고 그다음에 새가 이렇게 뭐 배설물하고 그러면은 저런 패널들의 효율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차근차근 이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그냥 싹 갈아엎고 그랬을 때부터 아 이거는 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 불안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문제가 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렇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해당 부지는 땅값이 100억이 뛰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